오늘은 우리 하도급사분들이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바로 직불합의서. 이 직불합의서 한번 작성했다가 영영 대금을 못 받을 뻔한 사안이었어요.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 줄줄이 패소를 했다는 이유로 판사님께서 우리도 패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걸 뒤집고 관련 사건 중에서 우리 사건만 유일하게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현장은 봉천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였는데요. 우리 의뢰인인 하도급사는 골조공사 계약을 원청사와 16억 원에 체결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에 잔금 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원청사에게 청구하였는데요. 원청사는 발주자가 직접 돈을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싶으면 발주자 원청사 그리고 하도사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직불합의서에 도장을 하나 찍어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시겠죠. 우리의 의뢰인도 이 말을 믿고 직불합의서에 흔쾌히 도장을 찍어서 원청사에게 직불합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1억 8천만 원을 받겠구나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1억 8천 중에서 1억 원만을 이 원청사가 지급하였고요. 그 이후에 8천만 원은 전혀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발주자와 직불합의서를 썼으니 발주자한테 가서 받아라 라는 얘기를 반복했어요. 따라서 이 하도급사 발주자한테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더니 이 발주자 하는 말이 시행사업이 망해서 줄 돈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받은 압류만 해도 수십 건이고요. 이미 해당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아마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의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요. 제가 이 사안을 잘 들여다보니까 직불합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원청사의 채무를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생님, 돈이 하나도 없는 발주자가 아니라 우리의 계약 상대방인 원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원청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 이 원청사의 소송 대리인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런 직불합의서를 쓴 이유는 원청사가 아니라 발주자가 돈을 주기로 한다 라는 약속이고 원청사는 그 이후로는 빠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사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골조공사를 한 우리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도사들이 소송을 걸어왔지만 이 원청사가 직불합의서를 가지고 다 이겼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하도급사들이 소송을 건 사건에서 이 원청사가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이긴 판결문을 줄줄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그 다른 판결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생각하는 법리를 다른 사건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의문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님도 다른 사건에서 이렇게 줄줄이 발주자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원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이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건에서는 이 하도사들이 제대로 주장을 펼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직불합의서 하나를 작성했다고 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도사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원청사가 완전히 채무를 면한다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청사가 완전히 채무를 면하려면 적어도 직불합의서의 내용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채무는 발주자가 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원청사는 그 채무를 면하기로 한다 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었고요. 이러한 규정이 써져 있다면 어떤 하도사가 그 직불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안에서는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직불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발주자가 그 돈을 준다고 한다 라는 약정으로서 그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것이지 영구적으로 원청사의 채무는 면하고 발주자한테만 하도급 대금을 청구하겠다
라는 취지로 작성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과 건산법, 하도급법의 취지 등을 엄청나게 열심히 주장해서 판사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같은 현장에 대한 다른 하도급사들이 제기한 모든 판결과는 다르게 우리 사건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라는 영광스러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사건이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의사 그리고 법률의 취지 등을 잘 주장한다면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분명히 알아보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판결해 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설 사건에서 분쟁에 휘말리셔서 고통받고 계실 때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고요.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시면 02-537-0722 법률사무소 기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 주신 것도 저희가 정성껏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